되게 문화재단들이 2014년도에 지역문화진흥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시행이 된 게 그게 9월인데 그 법에 근거해서 지역문화재단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2015년도에 정식적으로 출범이 됐습니다. 저희 성동구도 그래서 2015년 그 사이에 준비 기간을 거쳐서 7월 달에 개원을 하게 됐고, 대개 이제 문화재단이 만들어질 때 없는 걸 그냥 만든 게 아니라 도시공단이라고 하는, 옛날에는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했죠. 그 공단에서 분리해서 도서관을 중심으로 분리해서 나와서 그 다음에 축제나 공연이나 전시장 같은 것들을 위탁받고 그 공간에서 이제 문화행정을 펼치게 되는데, 제가 성동구에 와서 가장 크게 느끼고 좋았던 것은 뭐냐면 포용적이고 다양성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건 물론 구청장님의 철학하고도 같은데, 특히나 문화는 포용적이지 않고 배타적이거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가게 되면 죽어버립니다. 근데 문화 정책을 할 때 제1원칙이 8길이 원칙, 그래서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문화 전반에 대해서 예산이나 제도나 정책을 지원할 수 있지만 그걸 간섭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왜곡되고 비틀리게 됩니다. 가끔 그런 얘기를 저는 합니다. 문화는 창의적이라고 하잖아요. 창의적, 새로운 것. 그래서 발견이라고 하지 않고 발명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술을 발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구현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하나의 발명이 되는데, 예술가들은 그래서 대단히 창의성을 존중합니다.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이런 컵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 컵이 참 실용적이어서 잘 팔린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또 똑같은 걸 만들어내면 모조품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만의 독창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 똑같은 컵인데 새로운 자기만의 것을 찾다 보니까 비틀기도 하고 깨기도 하고 뒤집기도 하고 또 작게 만들기도 하고, 이 손잡이를 여기다 잡기도 하고 위에다 잡기도 하고 밑에다 잡기도 하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이건 뭐냐면 약간의 비틈, 그것을 인정할 줄 알고 존중할 줄 알아야 창의성이 살아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원은 하되 토대는 만들되 창의력이 최대한 발현할 수 있도록 간섭하지 말아야 되는데, 되게 반이라는 존재, 또 권력을 갖게 되면 간섭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럴 때 문화는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동구에 와서 내가 문화행정을 하면서 가장 좋았던 것은 포용성과 다양성이 존재하더라.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얼마 없어요. 부족하기도 하고. 근데 이 주민들이 편의시설로 문화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이걸 소위 문화 인프라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관내에도 공연장이 2개가 있습니다. 서울아트홀, 성수아트홀이 있죠. 그 다음에 도서관은 구립도서관으로 해서 7개가 있죠. 전시 공간도 평수는 작지만 3개 정도 있습니다. 근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기획 공연을 많이 못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다 대관만 하게 되는 겁니다. 빌려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주민들이 저비용으로 와서 다양한 공연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 봐요. 대관을 많이 하다 보니까 기획사들 같은 경우는 돈 되는 공연만 합니다. 사람 많이 오는 공연. 그러니까 주로 대중가수나 트로트 공연을 하겠죠. 또 예산이 적다 보니까 창의적인 공연을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오페라, 발레, 뮤지컬, 클래식, 오케스트라 공연, 이런 건 숫자도 많이 들어가지만 기획도 해야 되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죠. 감이 엄두가 안 나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찌됐든 지역 주민들이 다양한 공연을 자주 볼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럼 문화도 다양하게, 클래식도, 뮤지컬도, 오페라도 다양하게 봐야 되잖아. 연극도 봐야 되고. 근데 볼 수 있는 토대가 없고 공급을 안 해주는데 수요자가 어떻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예산도 없죠. 대관으로서 그냥
획일적이고 이런 공연만 하게 되죠. 지역 주민들은 비용도 높고 획일적인 공연으로만 되다 보니까 선택권도 없을 뿐더러 참여율도 한계가 있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번뜩 한국에 와 있는 주한 문화원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해외 문화원들이 있죠. 지금 K컬처나 K팝 또 한국을 알리기 위해서 세종학당들이 전 세계 한 240개가 있듯이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나가 있는 것은 우리 문화를 알리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해외 문화원들도 그들의 문화를 한국에 알리려고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주로 수교 행사라든지 그들의 국경일 행사 때 최고의 아티스트들이나 기량 있는 사람들이 오는데 얘들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 공연장을 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술의 전당이나 세종문화회관 같은 큰 공연장은 일단 1년 전에 다 대관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잡을 수가 없겠죠. 두 번째는 공연장이 크다 보니까 관객을 채울 수가 없어요. 제가 그 문화원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중국부터 시작해서 중국, 이탈리아, 일본, 헝가리, 체코, 스페인, 독일, 영국, 프랑스 그래갖고 13개 국가의 문화원들을 찾아다녔어요. 우리는 좋은 공연장이 있고 여러분들은 좋은 콘텐츠가 있으니 여기 와서 공연을 해요. 그러면 나는 저 비용으로 대관만 해주면 우리 주민들은 다양한 국가의 최고의 공연을 보지 않겠느냐. 근데 이제 첫 시작은 일단 그 당시가 코로나 시대였고 많이 공연을 할 수가 없고 공연단들이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영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술성이 높고 대중성이나 작품성이 높은 작품들 중심으로 가급적이면 국내 미개봉작에 국제영화제에 수상했던 작품이면 최고일 것 같다. 다만 여러분들이 훨씬 한국을 이렇게 알리고 싶어하니 자막 처리나 더빙 처리는 여러분들이 해갖고 와라. 우리는 공간만 제공하겠다. 이렇게 시작을 했던 영화 상영회가 지금은 1년 12달 매월 세계 영화 상영회로 바뀌어서 3년 반째 하고 있고 또 크리에이티브 성숙 기간 동안에는 10편을 오전 오후 나눠서 올해는 이제 2시부터 2시 5시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10편을 집중적으로 상영하게 됐습니다. 그게 시작이 되다 보니 그들도 이렇게 알리는 방법도 있고 좋구나 라고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술단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24년 이제 코로나가 끝나자마자 그래서 이제 중국의 신장 예술단이 와서 첫 공연을 했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의 현대무용단, 그 다음에 발레단 와서 또 클래식 마찬가지로 했고 너무 또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좀 분양하고 있습니다. 서울 타 자치구의 문화재단들도 공연장을 다 갖고 있으니 우리처럼 이렇게 합리적으로 고퀄리티 콘텐츠를 지역 주민들이 다양하게 볼 수 있도록 제공하고 너희들은 공연장만 내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진행을 했죠. 그게 이제 하나의 큰 이제 성동문화재단의 자랑거리가 됐고 상품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먼저 선점을 했고 또 문화원들하고 대상원들하고 관계가 돈독하다 보니 뭐든지 한국에 들어오면 저희부터 찾습니다. Community Media Network, MVP.